당신에게도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 그린색 바탕에 이렇게 콩알 같은 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표지가 참 독특해요. 예, 작가는 최라라님, 시인이고 간호학 박사라고 하고요. 2011년에 시인세계로 등단,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 수료, 또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먼저 당신에게도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모녀부터 해서 이게 1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풍이 나오네요. 착각이 주는 즐거움, 잔치국수나 먹으러 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플라시보 효과, 가을꽃과 추억과 쓸쓸함, 고립 예찬. 그리고 네 번째로 내려옵니다. 우월함에 대하여, 새희망 운동, 소확행. 지금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네요. 아주 흥미로운 느낌이 듭니다. 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길 바라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구성은 먼저 1장, 당신에게도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2장, 두 번째 소풍. 3장, 가을 걷기. 4장, 사랑은 죽지 않았다. 까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불편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날씨 탓에 또 긴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올라간 어깨를 내리고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이 자연스러워지고 일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는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자는 수영 연습을 하다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강사에게 힘을 빼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 전진이 쉬워졌다고 하고, 글에 힘이 빡 들어갔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훌훌 털듯이 내려놓으니 글쓰기가 잘 풀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호소했더니 누워보라고 하고 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소내기가 내 안에 들어왔던 건지 씻은 듯이 나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자는 어렸을 때 어디든 아픈 곳이 있으면 엄마가 설탕물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타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시면 만병통치약처럼 감기나 몸살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나를 낫게 하는 좋은 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배앓이를 할 때 편안함을 주었던 내 할머니의 손길, 저자가 행복하게 마신 설탕물, 아플 때 무서워하는 처방 말고 좋아하는 것을 받아서 긍정효과로 몸이 나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음식 하나에도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몸에 적용되는 것이 각각 차이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한여름엔 찜통더위에 고생을 하고 한겨울은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웅크리게 되어 그 중간중간에 있는 봄과 가을이 기온이 적당하고 좋지만 이 계절들은 짧게만 느껴져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날씨에 대한 불만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나서의 신선한 공기는 숨통을 트이게 하고,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공기와 자연이 숨쉬는 초록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작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물론 이상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계속 숙제를 남겨줄 겁니다. 저자는 직업이 간호사였던 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인생의 경험과 죽음을 보는 시선은 차곡차곡 쌓인 연륜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거의 모든 반찬과 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끔 해주었던 김치볶음밥은
판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별미였어요. 그 정도는 나도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맛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저자가 우울할 때 추억의 잔치국수나 먹으러 갈까 한다는데 음식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기억들과 위안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와 먹었는가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오롯이 느끼는 그 맛에 대한 기억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는 날 무작정 떠나본다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나 사람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게 되면 그만큼 탈출이 빨라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큰 행복을 꿈꾸지만 겪게 되면 그것이 쭉 이어질지 불안감에 즐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복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 순간순간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곳에 도착했을 땐 바다 위로 내려앉았던 구름이 걷히고 있는 즈음이었다. 안개 밑에 바다가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안이 보이는 투명한 창문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안개가 저렇게 걷히는 모습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주위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던 공부를 멈춘 친구도 있고 직장을 포기하고 휴양을 떠난 친구도 있다. 가깝게는 입원을 한 지인도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알려진 병,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럴 거라는 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원인이라도 처음부터 우리 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잠재되어 있던 그것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계기를 통해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 그것으로 하여금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냐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병인을 스트레스라는 말로 일축한다. 그것만큼 불확실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병명이 또 있을까?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삶의 일부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심장을 콩콩 뛰게 하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긍정의 스트레스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그것은 등단의 문을 열고 스르르 밖으로 나와 우리 몸 일부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므로 그것은 흉측하고 괴팍하다. 스트레스는 팽팽히 조인다는 의미의 말이다. 우리는 날마다 팽팽한 긴장을 안고 살고 그 팽팽함의 고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내 팽팽함의 수위를 좀 봐달라고 하고 싶지만 일정 수치가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계라도 달고 싶지만 아직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알아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오직 마음이라는 곳에만 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스스로 어느 날은 국수라도 먹여 그 팽팽함이 느슨하게 하고 어느 날은 금식이라도 하여 그것의 부피가 줄어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잘 키우는 방법부터 고민해보자.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보곤 한다. 그리고는 대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떠올리는 방법을 쓴다.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몰려올 즈음이면,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을 즈음이면 기분 좋아지는 한 사람을 신속히 불러들이는 것이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본다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동해가 아득히 보이는 바닷가에 서 있고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불러보려는 노력이 가끔은 허사가 되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마음에 드리운 안개를 걷어내게 한다.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안개를 걷어주는 사람, 당신에게도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먹을 식사에 감사하며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할 일을 찾아 해야겠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